제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고집이 세긴 세지만 그래도 부모님만큼은 아닐 거야. 엄마의 고집만큼, 아버지의 고집만큼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하면 더했지 이게 약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채마을에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스텝 김용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고집입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마음이 고집이거든요. 전 수행하면서 애정결핍, 사랑받고 싶은 마음, 열등의 마음, 수치심, 두려움, 혹은 버림받은 마음 등등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는 되게 제가 청산하고자 노력도 하고 경험 정보도 찾고 영화도 보면서 보려고 하고 보려고 애를 썼는데 고집이라는 마음만큼은 제가 이때까지 피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제 고집을 보려고 스스로 성찰하고 노력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집이란 마음을 떠올리면 일단 너무 거부감이 들고 너무 두려움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봤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고집이 세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꺾지 않으니까 45세가 되실 때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싸우셨던 것 같아요. 자녀 문제로 싸우시고 돈 문제로 싸우시고 등등등등.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엄마도 한마디 하시고 또 엄마가 또 잔소리 하시면 아버지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고 또 한 소리 하시고 두 분이 싸움이 되셔서 자주 싸우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아, 고집은 나쁜 거야. 저렇게 내 주장만 하고 꺾지 않으면 미움으로 서로 싸우고 결국은 언성이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그 고집 부리면서 싸우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고집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또 본인 뜻대로 하려는 고집이 굉장히 세세요. 주변 말을 전혀 안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농사를 좀 크게 하시다가 IMF를 지나서 결국 망하셨어요. 그 모습 보면서 아, 고집 부리면 집이 망해. 그게 망하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되게 아파졌거든요. 아,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자기 주장하는 고집은 나빠. 또 그 고집 부리면 가족들이 다 아파져. 요런 또 관념이 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고집을 이때까지 고집 부리면서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수행한 애고가 고집이란 애고였구나.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고집이 세긴 세지만 그래도 부모님만큼은 아닐 거야. 엄마의 고집만큼, 아버지의 고집만큼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하면 더했지 이게 약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가장 큰 고집은 약자 마음 인정 안 하는 것과 그리고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여자 수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고집이셨어요. 평생 여자 마음을 다 버리고 사셨고 남성성으로만 사셨어요. 딸은 어차피 쓸모없어서 필요 없어. 그 딸이라서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그 거절당한 아픔이 굉장히 크시다 보니까 그 여자라는 마음을 극강으로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남성성만 쓰시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수행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여성성은 안 쓴다. 맨날 남성성만 쓴다. 여자를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여성성을 버리고 남성성에 집착하는 고집이었는데 엄마와 똑같은 고집인데 그런 엄마의 고집은 보이면서 제 고집은 정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 정도는 아니야.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큰 고집 중에 하나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의 약자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집과 그 죽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그 두려운 약자 마음을 인정 못하는 고집이 굉장히 세셨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집착하며 살아온 인생이세요, 아버지께서. 강자에 집착하고 두려운 약자는 버리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서 휴가 나가면 아버지가 고집 부리는 모습 보면서 나 아버지 또 고집 부리나 이렇게 비난하면서 저 고집이 납니다. 이렇게 인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저도 늘 강자에 집착하고 약자는 수치스럽다고 치욕스럽다고 버리고 그 치욕감마저도 두려워서 버리고 그 두려움 안 느끼려는 약자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으로 제가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고집이 제 고집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비가 한번 뜨니까 첫째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먼저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라도 올라오지 않고 내가 맞다. 내가 옳아. 내 기억이 맞거든. 네가 틀렸거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제가 틀렸는데 인정하기 싫어. 절대
인정하기 싫고 네가 틀렸다는 거 어떻게든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막 생각을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상한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 고집이 뜨니까 두 번째로 소통하기가 그렇게 싫어요. 말하기가 싫다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말하기 싫다로 올라온 게 아니라 대화하는 게 두려워. 말하는 게 두렵다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물쭈물하게 돼요. 분명히 이거는 전체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유를 안 하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판단해도 되는 상황인데 또 물어보고, 이게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거절당할까 두렵다고 하면서 소통을 안 하는 거. 일을 할 때 내 의견 이런데 너의 의견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저도 모르게 독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 사안은 이 정도 범위에서만 알면 되겠지? 이 사람 정도만 알면 되겠지?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은 사람들은 또 무시당한 마음이 올라오고, 제가 그 패턴을 10년간 반복했는데 그게 저의 엄청난 고집이라는 걸 제가 못 알아차렸어요. 진짜로. 그게 내가 맞따라 올라오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 논리적으로 이게 더 편한 거지, 이게 효율적인 거지,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내 고집이라고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요 근래 이제 고집을 보면서 내가 진짜 고집을 내고 정말 어머니 아버지보다 훨씬 세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고집이 올라오니까 저는 이제 제 주장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하는 행태를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내 뜻을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상대가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그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못 느끼고 그냥 또 내 뜻을 확 버리고 상대에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뭘 하나 꾸준히 제 의견을 신념을 가지고 관철시키는 애가 아니라 늘 냄비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불안정한 상태였던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은. 그래서 내 뜻이 올라오면 막 내 뜻에 집착했다가, 또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남의 뜻이 맞는 것 같아. 좀 더 강자가 얘기해. 그러면 내 뜻은 확 버리고 그 사람 뜻에 집착하고, 늘 남의 뜻만 있거나 아니면 내 뜻만 있거나, 늘 그런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항상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을 물어보고 조율하고 막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그 마음에서 한 뜻이 모일 수 있게 조율하는 과정을 제가 잘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내 뜻밖에 없거나 남의 뜻밖에 없으니까 늘 나한테 독재하거나 남한테 독재하는 독재밖에 없었던 거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고집을 보면서. 저는 통보하는 아버지가 굉장히 싫었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러면 물어야 되잖아요. 너는 뭐가 먹고 싶니? 아버지 생각에는 이 메뉴가 오늘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철이니까 너네들은 뭐가 먹고 싶어? 혹은 뭐 여보 당신은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 집은 그런 상의하는 과정이 없이 무조건 일방통행이었거든요. 근데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이상한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요즘 고집빙이를 보다 보니까 이게 고집빙이가 이런 행태를 하는구나. 상대 의견을 묻지 않고, 왜냐하면 내 뜻이 꺾일까 봐 두려워서,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서 독재를 쓰거나 아예 독재를 당하거나, 아예 의견 조율은 아예 없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의 얘기를 그래도 잘 들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의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니까 나와 다른 의견이면 저도 모르게 안 들어요. 이건 아닌데 속으로만 생각해. 그리고 내뱉진 않아. 그리고 그냥 귀에서 바로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버려요. 그리고 누가 저의 이제 그 어떤 태도나 마음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도 막 고집이 올라오면서 알거든? 이미 알고 있는 얘기거든? 이렇게 하면서 또 튕겨내고. 그게 다 고집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고집으로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걸 다 흘려보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저도 되게 자아가 굉장히 나라내고가 센 편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의 고집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고집이 가장 큰 어떤 수영의 큰 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집빙이를 어떻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